지난 9월 14일 사우디의 석유시설 두 곳이 드론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공격을 놓고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군은 반대로 이란이 그 배후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멘은 왜 사우디의 석유시설을 공격했을까요? 이번 석유시설 공격을 놓고 예멘, 이란, 사우디, 미국이 모두 얽혀 있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 예멘 내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멘 내전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동 분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제팀의 정의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의길 기자입니다. 지난 9월 14일 날 사우디 원유시설이 공격받은 뒤로 국내 언론도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 신문이 일면을 다 도배할 정도였는데, 이 석유시설이 공격받았다는 거에 대한 의미를 조금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주말에 공격을 받았는데 이제 월요일날 원자재 시장이 열리자마자 석유가가 17%나 급등을 했습니다. 이건 아마 한 20년 만에 거의 최대 급등인데, 그만큼 공격이 전 세계 석유 공급에 주는 영향이 컸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는 최대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인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출할 수 있는 석유 물량이 거의 절반 정도, 약 570만 배럴 정도가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곧 세계 석유 공급량의 약 5% 정도가 되는 거고, 5% 정도면은 석유 가격이 엄청나게 출렁일 수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중요한 시설인데 그것이 공격받았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이거 앞으로도 공격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사우디의 그 안보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번 공격을 이제 놓고 이제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석유 시설을 노렸다라는 거는 어찌 보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어디든지 공격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이란이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사우디와 대결을 벌이고 있는 이란이 얼마든지 사우디의 중요한 시설을 유인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지금 미국은 이번 사우디의 석유시설이 파괴됐을 때 제일 먼저 이란을 공격의 배후로 지목을 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자신의 소행이라고 얘기를 했고, 네. 반면에 미국은 이란의 지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란과 후티 반군은 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같은 시아파이죠. 2014년에 후티 반군이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하면서 예전에 복귀가 되면서부터 이것이 논쟁적인 상황에 비화됐습니다. 수도 사나를 점령을 하니까는 인근에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상당히 이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저 예멘과 남쪽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시아파의 분파인 후티족이 예멘을 장악하게 되면은 사우디가 지금 이란과 적대적인 관계인데 이 후티족 정부가 이란의 지원을 받지 않겠나 해갖고서, 그럼 자기네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갖고서 2015년부터 자신을 포함한 9개 수니파 국가들을 연합을 해갖고서 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주로 공습을 통해 갖고서 후티 반군들의 주요 거점들을 갖다가 폭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교, 병원, 민간인 시설 무차별 폭격해서 한 인도적인 지하 위기도 벌어지고 현재 상황이 여기까지 왔는데, 처음에는 사우디 쪽은 자신들이 개입하면 몇 주 만에 내전을 끝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지만 사실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그 와중에서 후티 반군들은 오히려 미사일을 갖다가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 쪽에다가 쏘는 등 강력한 반격을 하면서 내전은 점점 장기화되고 심지어 여러 나라들이 개입하게 되는 국제전으로 지금 비화된 상태입니다. 예멘의 그 지리적인 위치가 아라비아 남단 층에 있는데 스웨즈 운하를 이어져서 홍해로 아라비아로 빠져나가는 데를 딱 길목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해로고 수송로죠. 아프리카 대륙과 연결될 수 있는 자리고, 여기가 만약에 반사우디적이고 반미적인 나라가 들어서게 된다면 미국으로 대표된 서방 세계는 자기네들의 해상 안보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우디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란은 정반대 셈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우디와 중동의 패권을 놓고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이란은 지금 미국에 의해서 봉쇄를 받고 있고 압박을 받고 있는데, 예멘 내전에서 후티 반군이 득세를 하고 교란시켜 준다면은 자기들의 활동 반경이나 또 미국과의 그 거래에 있어서 압력에 맞서서 나갈 수 있는 여지나 공간이 넓어진다고 보는 거죠. 조금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예멘이라는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전략적인 중요성을 놓고 사우디와 그리고 이란 그리고 미국까지 같이 개입을 하고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예멘 자체적으로 약간 내전을 해결하려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패권 전쟁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내전이 오히려 계속 지속되고 확산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예멘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변 지역, 사우디까지 공격이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은 왜 갈등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란이 단순히 중동의 패권을 놓고 사우디와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이고, 미국이 사우디의 핵심 우방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란과 이렇게 대립을 하는 건지,
건지, 안 그러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건 그 기점은 1979년 이란에서 일어난 이슬람 혁명 때문입니다. 이슬람 혁명이 나면서 이란이라는 나라가 한꺼번에 반미 국가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중동에서 엄청난 동맹을 상실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란은 자기들의 그 반미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이슬람 혁명을 갖다가 무슬림 국가 전체에 수출하려고 하니까 미국으로는 좌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과정이 지금까지 계속 온 겁니다. 지정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예멘이라는 나라를 놓고 중동 그리고 미국까지 합쳐서 약간 좀 대리전을 치르는 양상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뭐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번 사건은 어찌됐건 후티 반군이 드론을 공격해서 석유 시설을 파괴했다라는 게 이제 보도가 나왔고 미국이나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로서 이란을 지목을 하고 있고 누가 이번 사건의 주동자이냐라는 걸 놓고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이란 역시 자기들은 개입 안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실 그 전에도 예멘 내전이 본격화가 되면서 사우디가 개입을 하자, 내전에 개입을 하자 미사일 공격을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까지 퍼부을 정도로 하나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공격을 갖다 사우디 본토에 대한 공격을 수차례 많이 했습니다. 이번 공격이 상당히 정교한 드론과 크루즈 미사일까지 동원됐다고 해서 과연 후티 반군이 그 정도의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사실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사우디는 이제 그것이 이란으로 했다. 그리고 공격 방향을 보니까는 예멘에 있는 남쪽에서 드론이나 크루즈 미사일이 날아온 것이 아니라 저 북쪽에서 날아왔더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자네들도 보면 이란이 쓰는 미사일이고 드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꼭 했다고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란에서 공격이 직접 발진됐다면 그건 전쟁 행위다 하면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르고 있는 거죠. 사우디 정부에서. 네, 사우디 정부에서 그렇고 그러는데 사우디의 방공망이나 미국의 정보 능력을 봤을 적에 만약에 가장 중요한 문제 이란에서 직접 공격이 발진됐느냐를 갖다가 과연 발진됐다면 과연 몰랐을 수 있을까? 그 증거를 못 찾아낼 수 있을까? 좀 약간 의심이 듭니다. 근데 못 찾아낸다는 거는 아직까지 증거를 찾기 힘들다거나 설사 그런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 섣불리 그걸 지금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만약에 이란을 한데 보복 공격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벌크만 지역, 걸프만 지역, 페르시아만 지역에서 이란이 경고하는 전면전이 터질 수가 있고 그 전면전이라는 거는 세계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것이고 그거는 전 세계 경제에 주름이 주는 것이고 그럼 트럼프의 재선인도 사실 위태로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설사 그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다른 방안을 한번 찾으려 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석유시설 파괴로 유발된 중동의 패권 전쟁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미국의 관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설명해 주신 정을기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